자, 코로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어쨌거나 이제 오미크론이라고는 합니다만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또 뉴스 보면 또 키트 이렇게 검진하는 거가 예. 부족해서 뭐 가격이 10배 올랐다 뭐 그러니까 이러고 이게 있고. 반복이에요. 네, 확진자들은 뭐 집에서 불안하게 그냥 갇혀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미리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. 네, 비상 계획을 네. 미리 세우고 계획성 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마스크 대란, 그 다음에 위중증 환자 병상 대란,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백신 대란, 네, 이번에는 저 자가 진단 키트 대란까지. 그러게요. 참. 옆에서 이게 지금, 네, 웃을 한숨을 일이 쉬시네요. 아닌데. 네.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뭘 그러면 당부하고 싶으세요? 일단은 저는 위드 코로나 전에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저는 꼽았어요. 가장 중요한 거. 우선 첫 번째로는 50세 이상은 그래도 저 위험군으로 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50세 이상과 그 다음에 또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백신을 맞게 해야죠.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, 또 특히 아이들에게는 저는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. 저는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, 이제는. 그렇군요. 네. 예, 오히려 뭐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, 그렇게 치사율이 막 높거나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.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정부 주도형 방역이 아니라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. 즉,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? 방역 담당 공무원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겹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고 2, 3일 후에 문자를 보내서 검사 맡으라고 하죠. 근데 그 사람은 이미 2, 3일 동안 이미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든 다음이거든요. 근데 요즘 이런 앱이 있습니다.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면 자기 동선이 기록이 됩니다. 그건 당연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거는. 자기 거는. 근데 이 동선은 정부에서 훔쳐보지 못하게 암호화가 돼 있어서 자기만 봐요. 그리고 덧붙여서 정부에서 발견한 그 확진자 동선은 데이터를 받습니다. 그러면 자기가 실시간으로 자기가 조금 전에 확진자 동선과 겹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진짜요? 2, 3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사하러 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런 앱이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민 참여형 앱인 거죠.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병실이라든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병실 마련하는 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. 정말 비상 상황이면 킨텍스 같은 데를 다 비우고 거기에다가 저기 병실을 지으면 되니까요. 임시로. 문제가 의료진입니다. 사실은. 그렇죠. 우리나라 전체 의료진 중에 10% 정도가 공공의료에 일하고 있고 나머지 90%가 민간인데 민간이 여기에 투입되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자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미리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동네 병원에서는 1차 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위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된다. 그 말씀입니다. 그래요. 그 백신 패스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요. 사전에도 예.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안인숙님 또 SYL님 백신 패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냐.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연령별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연령별로 거네요. 다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하고 그리고 또 50세 이하 중에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분들 50세 이하의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 접종이라든지 백신 패스는 그 자율에 맡기는 거죠. 지금 그 코로나 말고도 또 다음 정부에서도 또 뭐 신종 전염병이 안 나타나리라고 보장 못 하는데요.
우선은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, 그렇죠.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, 어허.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, 와.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니까 그 다음 대통령 때 또 하나가 코로나19 말고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? 이제 감염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걸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그 훌륭한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. 그러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어쩌면 다음에 올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싶거든요. 네.